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게 그 부동산을 비관하신다 아까 폭락농자 얘기를 했잖아요. 막 폭락농자는 핑계를 많이 대요. 핑계. 저는 개인적으로. 근데 우리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. 우리가 뭔가를 하면 안 되면 핑계를 대는데 그거보다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최재군 대표님처럼 핑계를 안 대잖아요. 방법을 찾잖아요. 어떻게든 찾아내세요. 그게 어떻게든. 포인트거든요. 그러니까 핑계를 대다 보면요. 미래의 내 자산과 어떤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게 없을 수 있어요. 그래서 6채 잔금 치르셨잖아요. 그러니까요. 나 그거 보고 대박이야, 진짜. 박수를 쳤잖아요. 와, 이 진짜 대단하시다. 그러니까 그게 뭐 물건의 질이나 이런 건 저는 모르는데 그렇죠. 예. 이 상황에서 그렇죠. 마무리를 했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핑계를 안 댄 거죠. 지금 하락장에 나 큰일 났네. 조심해야지. 이게 아니라 하락장에 올커니 어디가 좋을까 호기심 있게 쳐다보신 거예요. 역발상. 네. 아침에 저 주식 좀 샀어요 오늘. 3천만 원어치. 오, 네. 뭐 사셨습니까? 그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삼양라면 주식 얘기했었잖아요. 삼양라면 그 볶음면? 틱톡이나 네. 볶으면 상호국에서 그거 뜰 것 같은데 했는데 나중에 뜨고 나서 이제 뵀는데 이번에 저도 주식을 잘 안 하고 이렇게 부동산 전문가니까 아무래도 하는데 이번에 요번에 주식 산 게 뭐냐면 요번에 위메프랑 많잖아요. 예. 그렇죠. 그럼 어디 그거 이슈가 터졌어요. 반사효과? 위기잖아. 그렇지. 어디가 될 것 반사효과가 같아요? 어디죠? 이커머스? 네이버? 맞아요. 아 깜짝이야. 맞아요. 맞아요? 네이버예요? 네이버 샀어요. 그래서 오늘 아침에 네이버 한번 볼까요? 주가 한번 봅시다. 네. 지금 네이버가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. 네. 근데 3년 주가를 보면 내가 볼 땐 거의 바닥이라고 보거든요. 한 10년 한 볼게요. 10년. 차트 보면은 이게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바닥권이라고 보여져요. 그런데 그 매출을 보니까 네. 그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. 재무제표 보니까 매출이나 순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이제 확인이 돼갖고 잘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이커머스 관련해서 반사이익을 얻을 것 같고 제가 그 스마트 스토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.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데 정말 신기한 게 쿠팡 있지 않습니까? 쿠팡은 정산 내역을 받으면 이게 무슨 암호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떨 때는 수수료가 이만큼 빠지고 또 어떨 때는 요만큼 빠지고 모르는 거예요. 모르겠어요. 근데 그 얘기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그 업체가 하더라고요. 찾아보니까.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되게 깔끔해요. 딱 보면은 그 수수료 빠진 게 명확하거든요. 딱 그 산출 내역이. 네, 산출력이 그게 딱 들어맞아요. 근데 이제 쿠팡은 저도 하기가 싫은 게 쿠팡에서 팔면 어떨 때는 막 수수료 몇천 원대가 있을 때도 있고 뭐 어떨 때 막 5,000 원대 갈 때도 있고 이게 모르겠어요.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. 정책이 계속 바뀌나 보다. 그러니까. 할인을 때리기도 하고 네. 막 공격적으로 하니까. 근데 이제 저희 딜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업체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건물주마블 판매하고 있으니까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고 그다음에 헷갈리지. 헷갈리잖아요. 그다음에 결제도 되게 늦어요. 한 2달인가 그래요. 2달인가 결제를 받는 게.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그 빠른 정산하면은 바로 다음날 입금이 되거든요. 빠른 정산하면은. 쿠팡이츠랑 다르네. 쿠팡이츠는 이제 필요할 때 정산을 다 할 수 있거든요. 네네. 근데 이제 쿠팡 자체는 조금 스토어는 조금 다른 다르죠. 그렇죠. 예. 이치랑 쿠팡이츠 스토어, 그러니까 쿠팡이츠 스토어 저도 아는데 쿠팡이츠 스토어는 그쵸. 이제 출금하기 누르면 바로 되잖아요. 되죠. 근데 그 정산은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쿠팡 그 업체는 정산 그다음에 쿠팡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도 거의 2달 있다 입금이 돼요.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. 그래서 그런 거 생각했을 때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위메프나 이런 것도 정산 이것도 굉장히 불합리했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네이버가 그런 건 되게 깔끔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평당가 얼마에 들어가십니까? 17만 5,200원. 5,200원. 네, 400원 올랐네, 400원.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최진곤 대표님하고 성향이 좀 다르잖아요. 네. 주식도 완전 다르네요. 그렇습니까? 예, 주식도 완전 다르고 왜냐면은 저는 방송에서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실천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 시간에 나를 투자하는 게 네. 좋다. 그래서 주식 어떻게 접근했냐면은 주식 중에 강남이 어디일까?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. 삼성전자 저는 주식 중에 서울이 어디일까? 저는 미장이라고 생각했어요. 미장? 미국장. 미국장. 그치. 그러면은 미국장에서 강남이 어디일까? 그러면서 그 ETF 중에서 QQQ라는 걸 봤어요. 근데 그 QQQ 안에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네네. 강남 아파트 같은 그 회사들이 있잖아요. 테슬라나 뭐. 그렇죠. 애플이나.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제가 3, 4년 전에 어디를 들어갔냐? 엔비디아를 들어갔어요. 엔비디아. 와. 엔비디아를 들어갔는데 엔비디아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갔냐면요. 테슬라를 들어가서 테슬라가 $700 그때 액분하기 전에 $700, $1,000 돼서 팔고 그다음에 애플을 수익을 내서 엔비디아에 이제 하나씩 넣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양도세를 조금 내고 다 안 팔았어요. 얼마 안 팔았어요? 양도세를 이번 5월 달에 내고 정산하는 거 보니까
이렇게 샀더라고요. 떨어지면은 한두 주 사고, 떨어지면은 세 주 사고, 떨어지면은 다섯 주 사고. 그렇게 해서 계속 하락을 타고 올라갔더라고요. 네. 타고 쭉 내려왔더라고요. 그러다가 계속 하락장이 오래되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. 근데 그냥 놔뒀어요. 놔뒀는데 올라가는 거예요.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다가 이번에 제가 또 전환을 한 게 테슬라를 샀거든요. 테슬라 지금 많이 테슬라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?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익이에요. 왜냐면은 제 평단가 160이거든요. 왜냐면 테슬라가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. 근데 이 강남이 왜 떨어졌을까? 사람이 차로 인식해서 그런 거예요. 저는 차가 아니라 이 차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생각했어요. 다른 산업이 훨씬 많으니까. 그래서 그걸 또 떨어질 때 또 사고 그다음에 계속 샀어요. 160이 170일 때. 근데 지금 200 얼마인데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. 지금 220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지금 평단가가 168이니까는 엄청나게 지금 수익을 또 많이 본 거죠. 그래서 저는 시간에 투자하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불타기를 했어요. 불타기가 뭐냐면은 그 미국은 세금이 있잖아요. 세금이 있으니까 그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번 크게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한 번씩 사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평단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절세 효과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엔비디아를 한 3년 정도 제가 지금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. 수익률이 사실은 제 평단가가 엄청 좋죠. 300%가 넘었으니까 수익률이. 야. 예,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투자 그 테슬라 지금 떨어졌다 하지만은 저 수익률이 50% 지금 됐거든요. 올해 작년 말인가 올해부터 투자를 했으니까. 네.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인플레이션은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잘 사용하면서 시간을 들이면은 실패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에요. 그 대신 조건은 재건축, 강남의 재건축 같은 압구정 같은 게 어딜까? 대치동의 학원가처럼 사람들이 수요가 많은데 어딜까? 이런 거를 긴 안목으로 보자. 난 아직 젊으니까. 그 생각으로 이제 저는.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런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게 가치로서 올라가고 하는 건 다 비슷하게 할 것 같긴 하지만은 참 방법론들이 다양하게 있구나. 이제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약간 바닥에서 사는 걸 좋아해서 부동산도 그렇고, 근데 주식도 네이버가 좀 지금 바닥권인 것 같아서 이제 크게 리스크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샀는데 뭐 결과는 좀 두고 봐야겠죠. 뭐. 결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좀 봐야죠. 근데 지금 뭐 더 떨어질 건 없을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. 내 생각은 잘 모르지만. 근데 코스피 자체도 지금 안 좋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다 안 좋잖아요. 네네. 이 주식 쪽이. 그러니까 지금 기회를 좀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종토방을 보니까 네. 욕만 한 바가지 있네요. 이럴 때 사야 돼요. 잘 사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욕할 때 사야 돼요. 욕할 때. 욕밖에 없을 때 게시판에 이럴 때 사면 거의 맞더라고요. 욕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욕을 맞아요. 이용하는 사람 돼야 돼요. 맞아요. 예. 맞아요.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부동산 전문가분들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듣고 계십니다. 재밌네요. 네. 두 분의 이 주식 투자 스타일도 다릅니다. 너무 재밌는데. 그러니까 확실히 좀 부동산도 그렇고 예. 시간에다가 좀 많이 그게 투자하는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나만의 정답. 그리고 또 정답이 각기 다른데 우리 둘이 중요한 거는 둘 다 정답이에요. 왜냐하면 그렇죠. 둘 다 손해를 안 봤거든요. 그게 중요한 거죠. 다 버니까. 예. 다. 근데 손해 볼 때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쵸, 전반적으로. 네, 그쵸. 바닥인 걸 좋아하시고. 네네 저는 이제 저는 바닥을 타고 가는 것도 좋아하고 시간을 들이는 걸 좋아해요. 시간을 들였는구나. 예.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이 지금 이제 서울 막 그 급하게 추격 매수보다는 네. 그래서 저도 이제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게 저는 아직 경기도권이라고 보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기도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사면 바닥에서 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15억짜리 서울의 아파트를 살 게 아니라 뭐 7억짜리 이렇게 두 채를 사는 것도 뭐 우리 수도권에 있는 방법에서 두 채를 사는데 이거를 뭐 혼인전 일시적 1세대 1주택을 그럼 만드시든지 좋죠. 아니면 이제 1년의 텀을 두고 일시적 1세대 이제 2주택 비과세로 만드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좀 전략적으로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왜냐면 또 한 번에 두 채를 사는 것보다 하나 사고 또 1년의 텀을 둔 다음에 사는 게 또 오히려 또 분산 투자 시기적 분산 투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비과세 역할도 하고. 네, 그렇게 예.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이해 못 하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다들 강남하고 강남 사고 한강벨트 얘기하고 네네. 또 지난장에 또 역전세 때문에 또 경기도 그쵸? 외곽 쪽에 엉뚱한 거 샀다가 좀 힘들어 네네. 보기도 하고 해서 네네. 맞아요. 그 잔상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렇죠, 맞아요. 근데 이 엉뚱한 걸 사면 안 돼. 그러니까는 그렇죠. 네.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천문대 밑에 있는 집이 있다고 쳐요. 그런 걸 사면 안 막 되죠. 별이 되게 잘 보여. 예, 근데 뭐 너무 멋있어. 자기 만족만. 그런데 말고
그래도 대중적으로 경기도도 경기 남부권에 서울로도 쉽게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조금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되는 거, 거래량이 있는데 아직 안 올라온 거, 이런 것들을 대표님 말씀한 대로 사거나 내가 강남에 집이 있으면요 경기도를 눈여겨봐야 돼요. 왜냐하면은 강남에 있는 사람이 강남 집을 사면은 이게 일단 취득세부터 문제가 돼. 8.4% 그렇죠. 취득세부터 문제가 되고,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 한 개 있는데 비조정 대상 지역에 조금 덜 오른 데를 소액으로 산다. 그러면은 세금적인 효과들을 취득세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것도 일반 세율이지만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고, 집이 없는 사람들, 특히 아까 그 신혼부부들 지금 이제 10년으로 늘린다고 하잖아요. 네.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. 그러면은 내가 10년 동안 이제 묵혀놨다가 한 개 팔고 이렇게 하면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 강남이나 좋은 데를 그 신고가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길게 가서 내가 실거주를 가든지 인플레이션을 10년 단위로 보는 게 좋고, 제가 볼 때는.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이 기회가 엄청 많은데요. 엄청 많죠. 왜냐하면 이제 움직이려고 거래량들이 슬슬 움직이고, 경기도도 거래량들이 이제 정상 거래가 수준으로 왔기 때문에. 아, 그렇습니까? 예.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오를 때는 오르고 있죠. 수원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랐어요. 예전 제가 좋아하는 동네가 있는데 원래 올 초만 해도 4억 4천대가 지금 5억까지 올라왔더라고요. 영통. 그렇죠. 내가 좋아하는 데라니까 영동이라는 말을 네, 영통 얘기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아무튼 지금 뭐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조금 덜 오른데 기회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항상 보면 한 서너 달 빨라요. 보면 항상 우리가 바닥일 때라고 했대도 이제 사람들 막 무슨 뭔 소리야 더 떨어지는데 막 이럴 때가 저희가 이제 바닥이라고 얘기했었고. 그래서 조회수가 안 나와. 그러니까요. 항상 너무 그래. 빨리. 너무 빨라 우리는 두세 달, 서너 달. 그래 너무 빠른 게 문제야. 그러니까 아예 찍어놓고 공감을 못해. 그러니까 찍어놓고 방송을 3, 4개월 있다 해야 돼. 찍어놓고. 찍어놓고 네. 언제 맞아요. 방송입니다. 네, 이렇게 네, 딱 네. 해가지고 날짜를 찍어놓고. 네, 그렇게 해야지. 이 사람들 우리 너무 빨라. 아니 제가 4월달, 3월달에 무슨 네. 2월달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. 한 6월 거래량들이 좀 움직였잖아요. 네, 네. 한 6월 정도 이후부터는 네. 사람들이 제 방송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. 지금 분위기 완전 다를 네. 거다. 어. 근데 욕을 엄청 먹었어요. 지금 거래량이 지금 터닝을 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 보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. 근데 그게 표시가 안 나요. 그 달 표시도 그 다음 달에 좀 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욕할 때 그때가 좀 기회가 많지 않을까. 근데 욕 먹어도 됩니다. 뭐 그래도 이걸 용기 있는 사람이 이걸 잡아가지고 이 정보를 기회랑 자기의 자산의 기초로 만드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 보고 조회수보다 또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? 아닌가요? 조회수가 더 중요해요. 천상 유튜버. 어그로가 중요한 거죠. 그렇죠.